반도에 살던 비정규직 시간 강사 오중구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지금 아니요, 그게 아니고. 최 교수님과 연기과 학생의 비상식적인 현장을 목격하게 됐고, 그런데 아까 봤나? 네? 봤어? 쓰러져 있던 최 교수님이 깨어나자마자 은밀한 제안을 해왔던 건데요. 나 이제 그만둘 테니까 자네가 나 대신 해. 그런데 또 다른 기회도 함께 찾아왔죠. 너 그럼 드라마 하나 할래? 뭐? 야, 너한테 완전 딱인 게 있어. 반도에서 처절하게 살아가던 오중구의 한판 살풀이 춤이 시작됐습니다. 오중구는 46살입니다. 내 가족의 가장이죠. 이대로 끝나면 안 돼. 절대 끝날 순 없어. 제발. 연기를 꽤나 잘하는 연극 영화과 시간 강사이기도 했습니다. 이 배우, 연기자라는 직업은 말이야, 기다리는 직업이야. 연기에 대한 목마름은 컸지만 도통 기회가 없었던 인물이었죠. 그래서 두 가지 기회가 한꺼번에 찾아왔을 때 둘 다 하면 되죠 뭐. 뭐? 안 되지. 진성대 연기과 종교수인데 투잡디게? 포기할 수 없는, 포기하고 싶지 않은 연기에 대한 열정과 꿈, 그리고 정교수란 안정적인 미래 앞에서 깊은 고뇌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무서워? 아니. 그 와중에 초등학생인 아들이 폭죽놀이를 하다가 그만 벤츠를 부수고 말았는데요. 뭐야 이게? 당신 아들이 오늘 차를 부쉈다. 뭐? 부부싸움을 하다가 집을 나가겠다고 큰 소리를 치는 아내 앞에서 알았어. 이제 그만해 이제. 뭐? 아니 어디서 교수 같지도 않은 쫄대오짓 하더니 내가 학생이가? 뭐 그만해? 그만해. 오중구는 돌파구를 찾아야 했습니다. 나 저 교수 돼. 진짜 교수 된다고. 이 한마디 말에 아내의 화가 누그러지긴 했지만 이제 어쩌면 좋죠? 더구나 상철이가 보내온 시나리오가 오중구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이런 시나리오를 평생 기다려온 기분이었달까요? 여러분, 저 강사 그만해도 돼요? 무슨 작품이에요? 영화예요? 와, 짱 멋있다. 젊음은 그를 멋있다고 박수쳐주었지만 현실은 발목을 잡았습니다. 광진구가 조탁하대. 이 동네는 전부 질라진 애들밖에 없다. 현서도 내년에 고등학생 되는데 그쪽 알아볼까? 아내는 오중구가 정교수가 될 거란 말이 떨어지자마자 학군 좋은 광진구로 이사가자며 바로 집을 알아보고 다녔는데요. 다 왔어. 금방 가. 기름 빌딩 6층 맞지? 그래. 그리고 오중구가 오디션장에 들어가기 직전 가준 아파트 알지? 아이, 거기 필동에. 집을 하루 만에 사. 지금은 아니면 못 구한다. 여기 학군 때문에 구하기 힘든 데라니까. 아내는 적금도 보험도 전부 해지해 2천만 원의 계약금을 내버렸습니다. 가서 취소해. 취소를 어떻게 해? 지금 우리 형편에 무슨 놈의 4억짜리 집을 사? 당신 미쳤어? 대학 정교수가 될 거란 말에 덜컥 분에 넘치는 집을 계약한 아내 덕에 사! 여보세요? 오중구의 꿈도 박살났는데요. 교수 집안이잖아! 그동안 고생시켜온 아내에게, 정교수 된다고 잔뜩 기대에 부풀어 있는 아내에게 차마 연기하고 싶다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아빠, 그래서 중3인 딸 현서를 찾아갔죠. 근데 연기하고 싶은 거지? 그럼 난 아빠가 연기를 한 게 더 좋지. 사람이 하고 싶은 일하고 살아야지. 안 그래? 꿈을 펼치는 멋진 아빠란 말을 딸에게서 듣는다면 용기가 날 것 같았는데요. 의대도 돈이 장난 아니게 든대. 그래서 일단은 공무원을 하거나 아니면 사범대 나와서 교사를 하는 게 제일 나은 것 같아. 그러나 사랑하는 내 딸이 꿈을 펼쳐보기도 전에 포기했다는 걸 알게 되자 뭐? 오중구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나도 내년부터는 아르바이트도 하고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고 아빠가 하고 싶은 거 해. 알았지? 딸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가장, 아빠 오중구였죠.
결국 연기를 포기했습니다. 우리 안영미 선생님이 최기호 교수님을 대신해서 막중한 자리를 맡아주시겠습니다. 그런데 최 교수님이 약속한 정 교수 자리가 썩은 동아줄이었는데요. 아니야! 최 교수님이 저를 후임시켜주시기로 했다고요! 정 교수 자리를 약속한 최 교수님은 이제와 딴소리를 했죠. 성폭행 혐의로 고소를 당하게 생겨서 자네를 도와줄 수 없을 것 같다고. 어떻게든 정 교수가 되기 위한 오중구의 죽을 둥 살 둥 한판춤이 벌어졌습니다. 네가 그러고도 교수야? 살아남기 위한 오중구의 발버둥은 어디까지 내달리게 될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는 반도의 살얼이 났다입니다. 이용선 감독님은 반도의 살얼이 났다의 시나리오를 쓸 때 자신도 모르게 자꾸만 헬조선 감성을 집어넣었다는데요. 그래서 작품의 제목을 정할 때도 헬조선과 비슷한 감성을 가진 반도, 대륙, 열도와 같은 그 당시 유행어를 떠올렸죠. 거기에 이곳에서 살아나간다, 살고 싶다는 느낌의 단어를 붙이게 된 건데요. 삶의 비애와 고뇌를 노래한 청산별곡은 반도의 살얼이 났다와 잘 맞아떨어지는 주제를 가지고 있었죠. 이러한 이유로 오중구가 청산별곡을 노래하는 장면이 등장하곤 합니다. 살얼이랐다. 놀라와 싫으면 나도 자군이로 운이 놀아. 작은 이득을 얻기 위한 절박한 몸부림, 이기주의, 그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되돌아보게 됐다는 이용선 감독님은 지금 사회가 긍정적으로 살기엔 힘든 부분들이 많은 것 같다. 헬조선 감성은 이런 척박함 속에 자리 잡고 있는 것 같다 라고 말합니다. 이루고자 한 것들을 생각해봐. 우리의 미래를 위해서 이대로 끝나면 안 돼. 오중구는 꿈 한 번 제대로 펼쳐보지 못하고 인생이 이대로 끝날 것만 같아 절규하던 가장이었는데요. 정 교수가 될 거냐, 연기를 할 거냐는 두 가지 기회가 한꺼번에 찾아왔을 때 숨이 턱끝에 차도록 이리 뛰고 저리 뛰며 땀을 뻘뻘 흘렸지만 절실한 오중구에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결국 자신처럼 최 교수에게 이용당한 제자 김기쁨을 찾아 어떻게든 해결해보려는 오중구의 한판 춤이 벌어지는데요. 약자와 약자의 처절한 대결 구도는 그대로 헬조선의 모습이었죠. 오중구의 고군분투를 마냥 응원할 수도 마냥 비난할 수도 없는 참 우픈 우리의 현실인데요. 시발 거지 같네. 그렇게 반도의 살얼이 났다는 우리 사회 부조리와 병폐를 꿰뚫는 블랙 코미디 영화가 됐습니다. 현서야. 감독은 단순한 코미디가 아닌 비극을 담고 있는 희극을 그리고 싶었고 그게 진정한 재미라고 생각했다고 하는데요. 반도의 살얼이 났다를 통해 사회적인 부조리에 분노하면서도 결국 비극을 담고 있는 희극적인 상황극 속에서 잠시나마 삶의 위안을 얻길 바란다는 거죠. 반도의 살얼이 났다는 국내나 해외 애니메이션에서도 본 적이 없는 매우 독특하고도 과감한 작화를 선보였는데요. 이미지 퀄리티를 두고 저 정도밖에 못 그리냐는 비판을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예산으로 제작해야 하는 현실 앞에서 작화나 비주얼을 우선시할 수 없었죠. 때문에 스토리텔링에 중점을 둔 드라마 중심의 애니메이션을 기획했는데요. 모든 작업은 컴퓨터로 하되 캐릭터는 단순하게 디자인했고 캐릭터의 표정이나 감정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그래서 귀여운 캐릭터들이 반전 매력을 갖게 됐고 이러한 점은 매우 실험적이고 생략이 많은 그림체임에도 빠져들게 하는 흡입력을 만들어냈죠. 한국은 오랜 기간 동안 이미지 퀄리티 중심의 애니메이션을 만들어왔다. 얘기로 극복하기엔 지원을 받는 환경이나 애니메이션 시나리오 작가의 부재 등으로 불가능한 부분이 많다. 또한 시장이 확실한 유아용 애니메이션을 하는 게 당연하게 생각되고 있다. 반도의 살얼이 났다가 이런 판을 바꿔보기 위한 작은 시도가 되길 바랐다는 게 이용선 감독님의 설명입니다. 연기자인 오중구는 작품 속에서 한풀이 춤까지 추는데요. 그러다 보니 마케팅사로부터 라라랜드란 아이디어가 나왔고 풍자적인 개그 코드가 이 영화와 어울린다는 생각에 라라랜드를 패러디한 포스터를 만들게 됐습니다.
이용성 감독님은 작품을 만들다 뭔가 부족함이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을 했고 그때 떠올린 게 바로 춤이라도 춰봐 였다고 하는데요. 오중구가 딜레마에 빠지거나 감정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춤을 추죠. 한풀이 춤을 모티브로 한 오중구의 춤은 폭발하는 감정을 해소하는 몸짓이었는데요. 그러나 소는 오중구가 오롯이 혼자 춤추도록 내버려두질 않았죠. 그를 건드리고 삿대질하고 쥐어짜고 조롱하면서 흔들어댑니다. 오중구를 괴롭히는 모든 요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바로 이 손이죠. 그리고 반도에서의 삶이란 바로 이런 건데요. 우리는 반도에서 살아남기 위해 지금도 이 손과 함께 춤추고 있습니다.